앞에도 계획이고 5장도 사실 계획과 민주주의니까 다 계획 얘기니까 좀 네, 주로 예. 얘기할 만한 것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예. 5장에서 빨리 먹어. 아 이거 나 이거 안 샀는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까보니까 이거야. 그래? 야 그래도 다크. 근데 3개 산 건 맞죠? 네 맞아. 너무 달아 이거. 빨리 먹어. 그래도. 전체주의. 그 민효 교수님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저쪽 사람들을 사회주의라고 다 불러야 된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름 자꾸 거기다 더 씌워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회주의라고 불러주면 좋아해요.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좋아해요. 예, 싫어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산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잖아요. 사회 전체주의자. 전체주의, 파시즘 그리고 뭐 저기 맞아. 뭐야 집단주의 뭐 이런 것 공산주의 이건 통틀어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주의가 좋겠죠. 전체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들 엄청 싫어해요. 어. 그러면 영어 정리하시죠. 전체주의로. 그래서 그게 그거 같구만. 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 파시스트야 그러면은 자기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내가 왜 파시스트인지 파시스트의 정의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거의 다 되고 그거 말고 전체주의자야. 그 전체주의란 말은 생각해보면 우리 보수네. 그 저희 뭐라 그러지 간섭주의라든가 뭐 네. 아버지 같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전체주의거든요. 그것도 전체 우린 이제 너도 전체주의 너도 전체주의 이렇게 이름 붙이 책에 이미 이 사람이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좀 별 얘기는 아닌데 저도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중국에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수업 시간에 딱 들었는데 아 이런 개념도 있구나. 이게 맞네. 왜 교수님이 그 사회주의자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나 다 같은 전체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딱 이해가 되는 거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좋다. 딱 이렇게 구분이 딱 되잖아요. 개인주의하고 전체주의. 그러니까 운동권들 중에 그 전향을 했냐 못했냐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전체주의 개념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잘. 그렇죠. 활동하는 전체주의적 스타일이 방식을 못 벗어기 때문에 위피는 좀 바꿔 입었는데 이 체질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전체주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뭐 어떤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 중국식 공산주의 집단 지도 체제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예,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돌아오고 중국 전문가여 연구원이여 하는 사람들이 쓰는 뭐 글이나 칼럼을 보면 묘하게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를 동경하는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많아요. 한국에도 이 칼럼 제가 보면 이 사람과 물 먹었네. 근데 그 예.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얼마나 이게 베일에 가려지고 꿍꿍이가 많고 투명하지 않고 그런지. 데카르트의 어떤 생각한다는 존재한다. 이성이 내가 이성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자만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성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렇죠. 좀 암묵적인 지식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깊고 빌딩을 지을 때 빌딩의 꼭대기 보이는 그 부분만이 이성으로 감지가 될 빙산의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 지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체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뿌리 깊은 지적? 저기예요. 지적 전통적인 자만. 거. 근데 이 정치라는 그 파트 자체가 사실은 이 구호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주의적 위험을 깔고 하는 게임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난 일한다. 이미 그게 전체주의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방식은 그 공공선택론이 전제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성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거를 잘 전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차피 이걸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 이성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말과 언어로 표현되는 아주
그런 지식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에너지와 효율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런 것 같아. 무기력한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독립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자꾸 강력한 아버지가 자꾸 자식을 책임지려고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구도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가 내 아버지냐? 정치인은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보수주의의 어떤 착각이 그건 거예요. 이걸 자꾸 확대해 가정의 모습을. 근데- 그러니까 이 범주는 완전 다른 범주인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아무리 우리가 네가 아버지냐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정치 시스템 자체가 분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분배를 적게 하냐 많이 하냐 그것뿐이지 분배는 분배잖아요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에 아버지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지. 근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의 그러니까. 역할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뻣뻣한 이유가 정치인들한테 뻣뻣한 이유가 아버지도 아닌데 이것들은. 예? 그러니까는 굽신거리질 못하니까 또 못 받아요 뭔가를.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는 우리는 보수 내부에 그런 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미 왜냐면 대처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엄마 사자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왜냐하면 사자를 절벽에 내밀어 갖고 네가 커라 이런 느낌이지 이게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뉘앙스 자체가. 정치의 그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 돼갖고 이제 그만 아버지 하세요라고 우리 쪽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구도인 거지. 이 구도 자체는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구도를 딴 모티브라고밖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정치가. 그러네. 맞아.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이제 지방자치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지방 거의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옛날에 그 맹자인가 누가 말했던 그 소국과민이 사실은 목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을 단위 어떤 그렇게 돼가지고 서로 다 이제- 알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느낌은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 사회.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을 좀 고민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이 깊어지면 이제 뭐 자유환경론이나 이런 거 좀 더 공부하고 어떤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어떤 국가의 모습이 이제 그런 고민을 넘어가는 거죠. 이제 다음 또 우리 항상 아름다운 공동선 공동선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좌익이나 심지어는 우리 간섭주의자 우파의 간섭주의자들조차도 애매하게 표현되는 아름다운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뭐 개혁 보수, 뭐 따뜻한 보수, 뭐 공공선. 그게 무슨 왜 그럴까? 왜 그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될까? 그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호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정말 그냥 아름다운 온 세상의 사랑을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런 걸 왜 그렇게 자꾸 구호를 할까? 이미 정치는 실질이 아니라 느낌과 뉘앙스 싸움이란 걸 그런 거 아닐까? 모두를 포함한 아름다운.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이렇게 착한 병이 있어요. 도덕적 룰 착해야 되고 남을 위해 이타적이어야 되고. 근데 실제 뒷모습은 또 그렇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정신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선진국 국민들의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부터 신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면 눈물 흘리면 넘어가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뭔가를 뽑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국민들이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하는 이런 이제 어떤 훈련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됐겠죠.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들은 한반도 사람처럼 굉장히 낭만적이고 뭐 감성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뭐 민주주의를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70년 됐는데 직선제를 한 게 또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축적되어서 되겠지만 지금 단계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선거 때가 됐어 그러면 이웃들 얘기 듣고 누구 가족 누구 얘기 듣고 와서 찍어래? 응 찍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선거철이 되면 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들 중에 나는 뭐 열몇 표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갈 길이 아직 멀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어떤 유권자가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있다는 말이 제일로 저는 와닿더라고. 그 억울해도. 유권자론. 예. 유권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공공산 뭐 따뜻한 부수 없죠. 개혁. 좋은 게 좋은 거다 좀. 이제 뭐, 그렇죠. 왜 근데 그러냐면은 따져보면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최대한의 그 뭐라 그러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을 받아야 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장일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무엇이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따지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중앙계획으로. 왜냐면 왜 만장일치가 왜 돼야 되냐면은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앙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이득을 보는 무언가가 생기고 손해를 보는 무언가가 생긴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을 이득을 보는 자리에 놓을 것이고 어떤 거를 효도를 보는 자리에 놓을 것이냐, 여기에서는 가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가들 자본가들 돈 많이 있으니까 뭐 집에 재산 좀 있는 사람들, 집값 비싼 사람들은 좀 손해를 좀 보고 이게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식의 윤리규범 같은 가치 윤리규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주의는 그 도덕성의 싸움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 정치 시스템이 우리는 도덕을 지향한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중앙계획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조금 다음 장의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정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주의 사람들이 대처가 예를 들어서 딱 잡았어.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뭘 하고 이제 뭐 개혁을 했어. 손해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노조 그렇죠.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자영업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가 뭘 잡건 간에 손해 보는 사람이랑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계획자들과 이쪽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근데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손 뻗는 쪽이 작은 정부가 되겠죠. 어차피 국가라는 거는 폭력적인 기관이에요. 그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력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중앙계획에서 하는 줄 세우기 하고 이쪽에서 하게 되는 줄 세우기는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짓는 거고, 중앙에서 아무튼 내려오는 거는 자기의 책임이 없는 거지. 잘 되든 못 되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이 의지에 아니죠. 따라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과 그것과, 중앙 경제는 아무튼 내려온 건데 내 책임이 없는 것과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측 가능성. 자의적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 계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맞아. 들어봤다. 예측. 중앙 계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룰만 정하면 야 시장 나도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손 절대 안 댈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 진짜 개개인들이 예측이 가능하거든. 근데 야 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라는 잣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간접자본 해서 이렇게 이 산업을 우리가 약하니까 요 중공업 키워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예측할 수가 없음. 중공업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중간에 외국 경제 상황에 오일 쇼크가 오면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그 권력에 줄을 대는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간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대처의 개혁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손해와 이득이 예측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을 해서 그 표현이 충분한 기간 놓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수를
그 구체적으로 딱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측 가능성 그게 오히려 또 예측 가능성을 주거든. 룰이란 게 딱 바뀌지 않는 룰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을 만한 그 국가적 개입만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 10년이 뭐 50년이고 뭐 60년이고 그 기간은 뭐 우리가 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려면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중앙 계획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측상 개개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 예측 가능성을 더 부여해주기 그게 개인의 자유를 더 확보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더 부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정보를 추구하고 맞아요. 개입을 자꾸 국가가 중앙 계획을 자꾸 놓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자유시장 경쟁의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개개인. 그러니까 결국 개개인에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이게 돈이 돼? 그럼 따르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이건 좀 우리 얘기예요. 그 의회 국회 네, 무능하잖아요. 네. 국회 무능하다는 얘기 몇 년 된 줄 알아요 이거? 처음부터 시작했지 뭐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자유당 시절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글쎄 그건 잘 꼭 모르겠어요. 높이 이게. 평가받을까요? 예. 근데 그럼 국회가 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무능한데 왜 만들었죠 국회를?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다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국회는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여론 기관만 있으면 충분하면은 그 국회는 여론- 없어도 되지 않아요? 여론기관은 아무래도 신뢰를 할 수가 없었나 보죠. 그 책임이- 국회는 신뢰할 수 있나? 책임을 아니, 부여하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예전에는 국회? 이제 일단 국회 믿는다라고 국회는 생각하고. 책임 안 지는 기관이에요. 아니 물론 그렇긴 국회에서 한데 거기서 발언한 거 가지고 안 잡혀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재선이 사람을 안 되잖아요. 뽑을 때 잘못하면 어? 재선이 안 되잖아요. 재선 그 정도는 대신해서라도. 그거는 무책임한 거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여론기관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국회는 그나마도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니까 여론기관하고는 뭐 다른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점점 다시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 중앙에 기대게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는 이미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사실은 자유주의에서 삐끗하게 되는 아니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저기를 만들자고 그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네. 법적인-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지? 법적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 앞으로는 누군가가 발제를 하면은 저기 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아니 다 그러니까 그 자기- 핵심이 이거지. 개인의 발제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국가를 자꾸 개인의 어떤 의견이 왜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아니 국가로 나뉘어지지 않아서 전 세계가 하나로 만약에 자유롭게 뭐 경쟁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통해서 그 나의 안전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지. 자유 경쟁 무한 개인의 자유 경쟁 시스템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약해지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의 어떤 자유가 뭐 규제가 된다든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경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가 아니,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 그 국회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지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면은 국방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또 이런 하나, 거잖아. 또 하나 지금 있다, 다들 또 하나 혼란에 빠진 거. 그러니까 국회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 국민이 어떤 자기 의사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하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국회가 필요한 거 지금 맞죠? 국회가 의사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선거를 통해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을 걸고 그렇죠. 그 공약에서 나 이거 할 거다. 나 응. 뽑아주면 여러 뽑아줘 후보 중에. 해가지고 그 뽑아주면 그거 이렇게 의견을 건의한다. 음. 사실 이게 기본적인 틀린 건 아니 틀린 건 틀리죠. 근데 한국 국회가 무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들 문제라니까요. 국민들이 은근히 이 국회의원을 권력의 어떤 대명사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공화국인 거 아세요? 네 시작할 때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은 국회가
국회가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 전쟁 선포 국회에서 해요. 의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그 대통령이 의회 연설하는 거는 뭐냐면은 보고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사실은 국회가 우리나라 그 나라를 이끄는 기관이에요. 공화국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여 있는 대표들이 나라를 이끄는 게 공화국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제가 이해한 걸로 봤을 때는 개인이 국가가 나에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길 바라는 만큼 개인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 그래요? 자유방임은 아니에요. 개인 저기 자유주의. 아니, 그러니까 법을 그 틀을 만들어 줬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틀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엔 개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가요,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성의 틀을 만들어 준 거잖아. 근데 글쎄 그거는 그 변수들은 자꾸 생기고 변화는 생기고 하니까 자꾸 논의하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법을 그때 만들자는 얘기 아니고 자꾸 논의하고 그런 구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무능해진 이유, 욕하는 이유, 중앙에서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화정을 상정할 때는 작은 크기의 나라일 때를 그러니까는 상위에서 모든 걸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 더 이상 건드려지지 않는 무언가만 정해놓고 가자는 차원에서도 있는 건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이 중앙계획을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계획을 하면 자꾸 중앙의 변수가 생기고 자꾸 변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저기 자꾸 입법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부에서 행정명령이라는 거 우리 그 법이 아니라 그걸로 막 저기 모든 걸 저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 국가에서 뭐 벌금 매기고 이런 건 행정권에 의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정부에게 자꾸 무언가를 위임을 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나라에서 개입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회 구조는 기본적으로요 만장일치 구조예요. 국회가 만장일치가 아니고 그 힘으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제 곳이라면 분명히 거기서 그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생기기가 마련이거든요.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국가 전복 시도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국회가 그 우리 동네에서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만큼 만장일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만장일치를 선호하고 저기도 지금 공화국 그 직접 하는 선거하고 막 이런데 보면은 만장일치로 가요. 그 어디야 저기 스위스 같은 경우 만장일치를 지향을 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뭐 선거 뭐 해서 뭐 하듯이 과반수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자기 의견 딱딱딱 얘기하고 자 투표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민주주의에 그래서 그 미국이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만장일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작은 나라에서 막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영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왕당파도 섞여 있고 굉장히 나라가 스페인을 뭐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폐해를 잘 알았어요. 민주주의는 과반수로 해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거 되게 납득이 안 되면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국가의 몫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걔네들이 권력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히려 사회를 못 바꿨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아 실제로 국회에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국회에서 얘기하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의해서 법 하나 통과시키기 어렵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만장일치대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통과시키기 어려워지잖아 법은. 그럼 사람들이 아예 국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국회는 그냥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무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원래 삼권 분립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했을 때는 작은 정부 개개인을 건드리지 않는 게 영국식의 사고 방식. 그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뭐는 하지 마라는 것만 정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는 하지 마라를 사실은 정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겠지만 틀을 잡는 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폭력성이 동반하는 것만 제한하면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할까라는 약간 그런 갑자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폭력성이지?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으로 뭐 죽인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의사 결정에서 대화가 아닌 이제 주먹 다짐이 오가게 되는 순간은 사실 무력이 최고가 돼버리잖아요. 그거가 허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 이상의 어떤 거를 국가가 해줘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만 100%된 것도 아니고 이성에 의해서만 된 것도 아니고 본능과 이성이 내가 개개인이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보고 좋다고 따라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산된 걸 자생적 질서라고. 시장이 약간 그렇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내가 주고받는 게 등가 교환이 되고 이제 주고 나서 돌아섰는데 뒤에서 칼 내리꽂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정부의 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정부가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냥 그 해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깔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정치 시스템이 시장의 형성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냥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 장마당 생기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국가가 그거를 해주지 않고 가끔 그냥 약탈해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자생적 질서라는 부분들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 지켜주는, 국방도 마찬가지. 국방도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 뭐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유주하고 그런 정도의 것들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민의 지점이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요. 부분인지 모르고 자꾸 아버지가 되는 경향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특히나 그 지식인들, 여기 얘기한 전문가들, 정치 지망생들의 어떤 건 지향이라는 거는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게 발현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공공선택론,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냐, 제한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이제 고민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어쨌든 시장 경제 말하자면 시장에 대해서 제일로 간섭하고 방해가 되는 존재가 사회주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이다라고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그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막 시장 경제 해야지 안 했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아서 시장의 룰에 의해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의 형성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왕정 아니었나요? 사회주의 이전에는. 내가 되게 재밌게 본 그 책 중에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자본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이제 자본가로서, 왜냐하면 이제 왕에게 빌붙어서 이렇게 저기 하던 사람이 아니라
왕을 막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권력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14세기에서 16세기예요, 사실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이제 몰락해 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시장이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권리장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얼마나 우리 현대사의 왕권이 저기 하면서 자유주의가 사실은 시장 형성되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시장의 탄생이라는 거는 우연찮게 어떤 룰을 아담 스미스가 그런 룰을 발견하면서 또 이걸 돕기 위해서 나라가 이런 시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그 국가의 새로운 근대 국가의 개념도 나오고 했던 거라. 근데 자연이 형성됐다? 아 그게 좀 약간 좀 설명이 어려운데 중국 역사-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임의적으로 아 이게 이래서 좋구나 하고 한 사람의 혁신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먼저 시행한 국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이제 여기서 인위적인 어떤 의도적인 무언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개입이 여러 다른 그룹에게도 선택을 받을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씩 확산이 되어 내용이. 근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폭넓은 개념 같은데 얘기를 하는 어떤 게 결국은 그냥 모든 게 화폐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시장 아닌가요? 아닌가?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교역이 있으면 시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단순 화폐가 아니어도 물물 교환도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국 같은 경우 뭐 송나라 때 특히 뭐 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런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하거든요. 화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정보 유통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니까 화폐 형성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자본가의 탄생 보면은 달러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달러가 사실은 이게 왜 달러냐면은 계곡이란 뜻이에요. 계곡에서 거기에서 그 은 광산이 계곡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 왕 지장 딱 찍어가지고 화폐란 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만들고 유통시키면서 이제 자본가의 힘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의 탄생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사실은 그 화폐에 대해서 책을 읽고 막 뭐 만화책 같은 것도 막 읽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나는 화폐가 생성될 수 있었다는 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미국이 원래 달러 할 때 자기가 1대1로 금을 보유하겠다 이래서 달러를 사실 이거 통화로 만든 거라며요. 국제 통화로. 근데 이미 그게 보유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달러가 이미 풀려버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돈이 되게 정보화되고 그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야. 화폐라는 그 느낌이 뭘 거래하는지 약간 되게 묘한 예, 그런 이상한 진도가 느낌이에요. 너무 빨라요. 현미 씨. 그게- 그래서 이제 저기가 하이에크가 노벨상 받은 게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그 화폐 양적 팽창 관련된 이거 그래서 우리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은행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양적 팽창 얘기를 많이 우리 이번에 하는 책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내가 관련된 그 글을 박 시장님이 그 주신 글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마 안재욱 교수가 쓰셨던 글 같은데 그 화폐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발전했고 그 은행으로 갔는지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가 주로 싸우고 있는 부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하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임스 형 한번 봐봐요. 그 정리한 뭐 자료인데 그래서 뭔 얘기하다 또 옆으로 빠졌냐. 공공선 하다가 어. 갑자기 공공선을 국회가- 내미는 게 국회가- 맞아 국회가 국회 왜- 국회 국회가 맞아. 근데 왜 진짜 난 무능하냐.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국회가 왜 필요하냐? 국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나도 모르겠어 고민 좀 해봐야겠지만 하이에크는 분명히 끝까지 민주주의 제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꿔볼 수 있는 장이다.
아니 그거는 민주주의 알겠, 자체가 그건 민주주의 알겠는데 자체가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아 근데 국회라는 게 국회는 민주주의 요체예요. 상징이죠. 아, 아, 민주주의 상징이기 네. 때문에 왜냐면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해서 여기서 뭐 사람 수로 대표해서 이게 이제 그걸 민주주의는 일단 선거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거제 그러니까 요체니까. 그 하이에크가 얘기한 어떤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1대1로 대응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주 동등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나한테 침해하지 않는 조건은 당연하게 개인이 나라한테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개인이 어떻게든 나라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생긴다면 사실은 그 개인은 모든 걸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표출하려고. 그게 개인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은 게 시장을 통해서니까. 개개인의 그런가? 선택을 통해서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자유주의가 그 자유방임주의, 아나키즘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하이에크의 저기 이 사람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그거를 했어요. 우리 암묵적, 자생적 질서의 암묵적 그 정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 사회에서 내가 물려받은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이 사회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사회가 그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과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든 주는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관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유주의자나 개인주의자가 혼자서 골방에 있어서 나 혼자 시간을 전혀 갖기 좋아하고 아니죠. 네. 이런 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 장에 나오죠. 이제 개인주의는 내 자신의 최종 판단자가 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 되게 저는 예,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지점이 어떤 거냐면 시장의 룰이라는 거는 이미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게 사실은 국가의 역할인 거지. 그 시장 이미 그거는 시장이 형성되면 이거는 국가의 손도 떠나고 개인의 손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시장이라는 어떤 거는. 근데 그 개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어떤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미 그게 근데 어떻게 아니지. 성립될 수 있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너무 공학적으로만 바라보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저는 전체주의라 본단 말이에요. 개인의 그 의도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개인의 결정이다라고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개인의 결정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무슨 그냥 내 개인의 입장에서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이런 거지 전체주의 그건 왜냐면 범주의 문제지. 왜냐면 나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내 개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앙 계획자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인데 약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말로 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게 국회의 시스템이나 개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 자체가 네, 민주주의 자체. 그러니까 시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개인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차단되어야지 사실 정확하게 시장이 유지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한 얘기고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좀 말도 안 되는 좀 지방자치를 자꾸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드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각자 이런 뭐 집적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길드의 형성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자체에 내가 건의를 한다?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 것 아니야. 같아요. 그거는 건의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사는 거 그거 자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리고 또 물건을 이 사람들한테 뭘
그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개인 근데 돈이 거래되지 않는 관계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의 생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 사람에게도 설득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방식이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시장, 모든 게 거기까지는 시장이라고. 자생적이라고 봐요. 어. 근데 그걸로 해서 이미 시장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근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진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아 시장의 룰을 건드릴 네네. 수 있는. 근데 이미 국회에 발의를 가고 법이 바뀌고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뭔가 뉘앙스가 그러니까 뉘앙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뉘앙스가 뭔가 그게 되게 무슨 말인지 위험한 알겠어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좀 더 최근에는 뭐 라스바드 같은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국가는 완전히 그 자유방임적으로 네네. 그 흘러가는가 본데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뭐 맞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 생각이 시장처럼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인 뭔가 설득이 될 만한 거를 좀 더 고민하고 이제 나도 이런 아이디어 그래 맞아 이런 측면이 이 아이디어가 맞는 의미도 있겠네 나도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만 나는 내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서서히 확산되는 아이디어의 방식만 택한다면 자유방임적인 아이디어조차도 나는 그거 나쁘진 않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무조건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방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구체적인 얘기 없이 그래 국가는 이렇게 무너져야 돼 이래 버리는 거는 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국가는 무너져야 되는 이미 시장의 룰 자체가 제가 말하는 어떤 그런 거는 국가는 유지돼야 되는 것 자체는 국가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시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계속 가는 방향은 어떤 AI 지도자 그냥 딱 요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찌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혁신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또 얘기하는 건데 그 민간 그 전투 기업을 도입하는 것도 국가 권력의 근간이 형무소, 총 이제 그리고 돈 그러냐? 돈 세금은 우리가 납부 거부 운동 뭐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무소도 민간 형무소를 어떻게든지 껴넣는 식이라든가 요즘 민간 형무소도 예,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민간 있잖아요. 전투 기업이 어떻게든지 끼어들면서 그것도- 국가의 장악력을 좀 약화시킨다는 약화시키는 거. 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뭐 내가 얘기한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런 차원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죠? 시장이 그럼 만능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반론을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장이 만능이냐는 것 자체가 거기에 깔려 있는 의미는 나 스스로 자립을 못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만능이냐?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너 스스로 나도 그렇게 사람과 생각해. 만나서 대화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시장이라고 시장인데, 한다면 시장이 만능이야 하는 거는 내가 만약 망하면 누군가 구제해줄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의 개인의 행복에서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 않나라는 의도가 전 있다고 봐요. 시장이 만능이냐는 질문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볼까? 그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둘째치고 시장을 너무 생산자 입장에서 파는 장사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바라본 상명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 이외에 어느 곳에서 그만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시장이 만능이냐라는 질문 자체는 시장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폐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죠. 만능이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획경제가 만능이냐면 아니다라고 하고 시장이 만능이다라고 하자지.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럼 시장은 만능이냐?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경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 결국 이게 시장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면서 각자가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선택에 거기에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자기가 아까 예측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러이러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측했는데 자기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 계속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네, 여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좀 잘 중국이랑 경제에서 좋을 것 같아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중국어하고 뭐 수교를 이제 단절을 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 자긴 그러리라고 예측해서 공부했는데 시장이 변해갖고 그렇게 되지 못했었을 때 그거 그냥 자기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것을 시장의 기능의 문제, 시장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거는 자유 경쟁이고 시장이라는 거에 진입을 한다는 의미는 곧 자기가 예측하고 자기가 예단한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가 100% 수용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결국 자유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하면 사회주의자가 되고 남 탓하고 결과 남한테 의지하고 결과를 남한테 떠넘기고. 시장은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또 저희 독점화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아니 근데 아까 근거가 독점화에 생겼고. 대한 얘기는 그리고 했잖아요. 했고. 시장에 의해서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나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해서 뭐 파산하거나 그러면 생기는 어떤 소위 생각한 낙오자들 사회의 낙오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낙오자가 네. 안 생기는 정치 체제가 있냐? 있었느냐 역사에서. 없죠. 없지. 근데 계획 경제는 왠지 그런 사람들 위해 할 것 같은 거죠. 계획 경제 사회의 낙오자들 오히려 다 낙오자 됐죠. 어마어마했고 아니 잠깐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기 뭐지 그 뭐냐 저기 개성공단이 이거 할 때요. 그게 계획경제 안에 들어가요.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계획경제죠. 생기는 계획 모든 경제죠. 모든 불이익을 뭔가 상쇄시켜 주겠다는 그런 전제 네. 조건이 깔리고 개성공단이 알기도 했지만 오픈했었어요. 그거는 그 잘 몰라서. 자유경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거였으니까 네. 시장 상황.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정부 탓을 하고 정부에 보상금 요구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고 들어간 예, 사람들. 들어가죠. 그걸 계산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죠. 그럼 오히려 그러죠. 어떤 면에서 자기는 이익이었겠네. 자기는 아니, 하나도 왜냐면-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런 내가 것까지 다 계산된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만난 사람 그런 중에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가장 싫어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자기 개성공단에서 엄청 실패를 많이 보고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가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미 그게 열릴 때 아, 그렇게 될 수 그런 게-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 못 하고 들어간 본인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대신-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그건 시장의 낙오자를 어떻게 볼 거냐. 네. 그 이제 그래- 우리 자유리한 계획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득을 성공을 하는 사람과 그 말하자면 그 뭐라 하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제스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 교류의 창구라고도 보고 또 한 가지 미제스 아이디어 정말 대단한 게 그 이득은 그 성공적인 예측에 대한 보상이고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 성공하지 못한 그 자원의 그 배분이나 이런 정보를 충분히 못한 그 징벌이다.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득 본 사람의 자본이 더 같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본이 모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에게 주는 거는 그 국가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게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득과 손해라고 하는 기업가 측면에서도 이득과 손해는 그런 차원인데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경제가 그 저희 모든 것들 기업의 뭐 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장 경제는 자기의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 그것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했더니 나는 이걸 잘 못하니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해보고 그리고 그 과도하게 이 사람이 과도하게 쫄딱 망했어. 그럼 그 본보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그 중요한 정보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게 했을 때 빚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옛날에 왕이 잘 못 다스리면 죽을 수도 있듯이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 책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징벌 정도로 온 것이 그리고 지금 이게 이만큼의 이득을 본 사람일지라도 이게 앞으로도 이게 보장이 될지는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또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좌파들의 이론이 잘 먹히는 이유가 이 인간 세상에는요 자기 책임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려고 아주 하는 어찌 보면 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그 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인간이 원래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일수록 남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바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보수 이런 말이 확 먹히는 거예요. 맞아. 약자에 대한 배려. 그렇다고 하면 맞아요.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나눈 얘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낙오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낙오자? 낙오자들에 대한 메시지. 그죠? 그게 없으면요 그게- 절대 확산력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보면 로샤님은 굉장히 오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일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 놓고 보면 소수자이고 소외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더 당당하게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안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게 늘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 쪽에서 제일로 막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가 소외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버티고 살아야지 하는 멘탈이 그래도 좀 어쨌든 있으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 낙오자라는 표현이 이게 되게 임의적인 표현이라서 왜냐면 이 사람은 낙오된 건 아니거든요. 낙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우리 실패한 사람 예를 군대에서 들어. 행군할 때 낙오된 거는 못 따라잡는 사람들인 건데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자. 못 따라잡는 상황이 왜 벌어지냐는 걸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따라잡게 만드는 그 우조들의 그 결탁, 국가 권력의 결탁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최저임금제 같은 걸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의 고유의 특성이 분명히 있고 로샤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먹히기 힘든 왜냐면 그게 좀 뭔가 쓰임이 생기려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를 죽이는 시장을 자꾸 죽이는 정부 정책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언젠가 우리 필리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장이 자꾸 확대를 해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이거가 납득이 사실은 바로 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담식으로 자유주의적 독재자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여기는 자유주의 독재에 꽂혀 있고 여기는 낙오자. 아니 왜냐면 낙오자, 소외된 자, 소수자를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근데 대처가 우리인데 그런 사람들을 낙오자나 소수자로 보지 않고 독특한 자기 그게 있는 사람들인 거야? 자기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니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 게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하지만 그래도 당신만의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 말뿐인 말일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낙오자예요. 사회적으로 그게 낙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낙오자로 봤을 때 사실은 이 대처가 사실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사실 낙오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파업한 사람들 막 자살하고 난리 나도 그냥 눈 감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 낙오가 된 이유는 사실은 더 잔인하게 얘기를 하면 이미 그거는 부모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긴 낙오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국가에 기댄 사람에서 국가에서 보장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낙오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집안에서 약간 교육에서 자체가 이제 어화둥둥 이렇게 키우게 되면 사실은 당연히 부모에게 바라는 게 사회로 투사가 돼요. 그건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그런 게 사실은 잔인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자유주의가 성립되는 거는 맞죠. 이 사람들을 어화둥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난 오히려 그 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게 그 굉장히 시장적인 방식이 아니라 누가 독재자에서 확 하는 방식은 조금 좀 난 좀 잔인하기도 하고 엄청 잔인하죠. 그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당장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빚어진 상처나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걸 그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난 그래서 더더욱이 그 좀 방식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 세대가 눈코 사납고 좀 견디기 힘들더라도 자꾸 좀 더 알리고 모든 내가 자꾸 그래서 자꾸 자식 교육 얘기나 조금씩 뭔가 생활에서의 어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나중에 사회 변화의 충격을 좀 그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또 힘이 돼줄 거라고 보기도 하고 다만 그건 맞아요. 그 지적은 굉장히 맞는 것이 우리 낙오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간섭주의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내가 좌익으로 빠질 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소외된 좀 사람들의 안쓰러움 같은 거에서부터 이제 그렇죠. 중앙계획으로 자꾸 좀 빠지는 거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는 없는 부분 좀 그래서 있기도 한데 따뜻한 보수라는 표현은 싫지만 진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자유주의 진영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서 자꾸 중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공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그래서 거지, 나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나 그 커뮤니티 활동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네. 어울려서 무언가 네, 뭐 네. 쓰레기 주워 다닌다거나 그렇죠. 그런 나는 그 탈북자들 같이 와가지고 뭐 그 저희 뭐야 소외된 분들이라고 이른바 같이 뭐 해서 그 함께 그 방문 다니고 이런 모습 되게 그쵸.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적응의 충격 같은 거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나라 탓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 왔는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면은 거기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뛰어난 정치인이 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오히려 그런 정치인이 너무 대단한 정치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좀 해서 충격을 우리가 좀 흡수해주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전파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낙오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오게 되는 이유는 국가가 사실은 해결해줘야 된다는 어떤 뉘앙스가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 낙오가 된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면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거 일이라도 좀 해봐 해갖고 같이 또 관계를 이어가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틀인데 특히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베풀고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기여하고 근데 사실 어느 사회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게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누군가가 집안에 누구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문지기를 하던 뭐 청소를 그렇죠. 하던 이제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한 거죠. 자기가 만약에 뭐 좀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어렵구나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정도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씩 뭐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자기 상황은 바닥인데 나도 저렇게 뭐 저기 특 A급처럼 나 그게 똑같이 문제죠.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를 정치인들이 자꾸 바람을 그렇게 불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게 너무 이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이 가까운 사회에서 이웃끼리에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국가에게 기대게 되어주는 건데 내가 그 어디 갔었었잖아. 저기 뭐지?
그 뭐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튼 외국인 노동자. 외국 음. 뭐 아무튼 불법 거기 체류자.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뭐 그런데 이렇게 뭐 자원봉사를 조금 음. 잠깐 했던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혔고 몇 달 좀 하다가 말았어요. 왜 말았냐면 나는 내 자식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안 주는데 나는 정말 여기 있지만 티 5,000원짜리밖에 안 입혔어요. 내가 요걸 엄청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50만 원, 500만 원짜리를 쓰더라도 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 또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위치고. 근데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5,000원이면 충분해. 난 진짜 그렇게 해서 애를 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거길 가서 보니까 아니 난 내 아이한테도 5,000원밖에 안 줬는데 여기는 5만 원, 50만 원짜리를 원하는 거예요. 핸드폰 나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거기서는 당연하게 뭐 어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벌써 기대치가 자기네가 제3세계 그러니까 어려운 위치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이미 성공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의 그거를 같이 누리고자 또 같이 그게- 누려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고 자유주의식 방식. 팩트 폴리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못 나쁜 사는 거 사람 못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 그럼요. 잘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여기 내 올 수도 말은 있어요. 잘 살 자기 아니 만족감이라니까요. 아니 그때는 거기서 잘 살았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 아니고 지금은 도움받는 위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뭔가 뜯어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은 그게 그런 나온다고 방식은 좀 생각하니까 바꿔줘요. 안 근데 나는 아니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꾸 그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게 정부 주도적으로 가고 그것도 뭔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결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걸 계속 부풀려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원래는 그 지인들과 이런 쭉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살고 근데 이제 있고 자유주의의 방식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비난을 할 게 아니고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요즘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들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돈 빌려 자체까지 써서 못 갚고 일가족 자살하는 경우가 좀 많단 동반 자살. 말이에요. 그런 뉴스들이 일가족 자살이요? 일가족 자살 요즘 많아요. 많어. 동반 자살. 근데 그게 일가족 자살이 사실 까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자살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니 자기가 거지. 잘 살다가 좀 못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가는 받아들이지. 비관에 자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음. 어찌 됐건 간에 다양하니까. 자살로 간다는 죽음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이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과연 그런 국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다른 좀 대안 우리 바로 이웃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거 어떻게 고민 같은 것들을 나라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고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사실은 않을까. 이게 뭐였지? 자유주의의 그 핵심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서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 하이에크가 계속 말하듯이 지금 사람들 진짜 잘 산다. 우리가 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거 잘 문화생활을 못 누릴 뿐이지 되게 잘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먹고 살 거 다 있고 집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불쌍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배가 쫄쫄 굽고 진짜 막 피골이 상접해서 내 춤변에 친구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야 이거 좀 먹어라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불쌍함을 당연히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됐다 했을 때 사실은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면 자살은 그 사람이 약간 그냥 나 어떤 시그널 같은 어떤 그런 거란 말이죠.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하나의 표시적 하나로 그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변 사람들의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말이 좀 엉키긴 하는데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쌍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이 사회적 낙착 때문에 자기를 낙오자로 느끼는 거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낙오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몰려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끼리의 저기 그런 건좀 혹시 있어야 되지 살면서 않을까? 예. 도저히 내가 정말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 뛰어내리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누구나 그런 적은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게 나는 아니라 이제 정말 절박하게 근데 있어요? 나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있어요? 있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없지? 없기도 하지. 근데 이제 그런데 근데 잠깐만 내가 물어보고 예. 싶은 건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네. 견디고 못 견디고의 차이지. 나 역시도 정말 너무 돈에 쪼들려서 확 죽어버리고 싶었던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냥 버텼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한 거야. 그걸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근데 그거를 나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부분은 아니고, 근데 사실 아니 일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는 나는 정말 그거는 좀 잔인하다고 보고. 아니, 어찌 됐건 이 사람이 일가족 자살이 예, 사실은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가가 그러면 그래 그럼 국가가 좀 잘 좀 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손쉬운 선택인데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나 사정 같은 것도 조금 좀 그 같이 교류하면서 이런 그 아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좀 어떻게든지 네트워크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는 얘기가 하고 싶은 이게 거야. 나는 이 뭐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자생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런 아주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의 같은 것들을 너무 이런 거에만 보고 이제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딱 결론 내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안쓰러움 같은 것도 맞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암묵적인 어떤 소외된 자들이 도가 그런 지나친 거죠. 요구와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그 결탁이 돼서 이렇게 더 그런 문제가 건 확장되는 싫죠. 거지.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지인이라든가 뭐 우리 그 어떤 주변의 공동체에 의해서 나는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다독거려지고 더 관심 갖고 그러니까 더 잘 살 수도 있어. 민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쭉 커뮤니티에서 보면 둘러앉아서 서로 치료를 하잖아요. 예. 대화를 통해서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감정적인 네. 부분, 예, 예. 견디는 사람과 못 견디는 그렇죠. 사람의 차이, 예. 그러니까 중독이나 자살이나 무슨 마약이나 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가지고서 못 견디는 사람이 그 견딜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토의하는 방식. 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음. 사회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죠. 좀 더 자꾸 그래서 만들 저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유주의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독립된 개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독립된 개인이라는 거는 자기 선택과 자기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굉장히 독립적인 의지로 맞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딱 단절하고 세상 딱 등지면 끝나는 이런 발상이 아니라 그래 나쁠 수도 있어 결과 이것도 내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해 하면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극적이라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개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걸 자꾸 결국에 다친 사회를 나라 탓만 하고 그렇게 단절되는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아빠만 바라보고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저기를 안 바라보는 우리도 약간 좀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한 조각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대한 그런 것도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자유주의적인 나는 좀 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기습 거기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나 다 부여된 의지인데 의존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들려요. 그러면 이제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유의지로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
또 의존해라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지, 사회. 니네 힘들어. 니네 그렇지. 그래. 이용하고 있지. 니네 사회주의. 슬프잖아. 맞아. 분노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러잖아요. 너가 상당하면 그래 어떻게 해서 산 사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니네 분노해야 돼, 울어야 돼, 그래, 떼를 써야 그래, 돼. 그래. 이런 정치 세력이 있는 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 이제 아까 나고자 얘기를 하셔서 나고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그런 다른 대안들 우리가 만들어내고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어쨌든 예, 저는 예.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키려면 진짜 그 따뜻한 마음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있어요. 이제 마음 한켠에. 그 아무튼 그래서 우리 머리는 냉정하게 나 하자. 오늘 저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나 직권상정 무슨 패스트트랙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지금 법도 하고 못했죠 저희가. 아니, 지금 6장 얘기가 어느 정도 했으니 6장은 네. 사실은 법의 지배 얘기라 우리가 그래도 다음에 거의 얘기를 다 이제 알고 동의하고 있는 해주셨어요. 부분이라 네. 아무튼 오늘 역시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 오늘 명 재밌었고 오니까 현리 씨한테도 나도 오늘 좀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었고 저도 아무튼 많이 배웠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궁금했던 재밌었습니다. 답을 오늘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허건날 욕 먹고 있잖아.